싸면 분양 걱정 안 해도 돼요. 싸잖아. 자, 네 번째 소식. 분양가 상한제 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7월까지 유예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정비사업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조치를 시행 유예 조치를 연장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4월 29일로 예정된 유예 기간 만료가 7월 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특집으로 긴급으로 발표가 타전이 됐습니다. 자, 민간 분양가 상한제 왜 하는 걸까요? 이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던데요. 왜 하는 걸까요? 총회가 안 돼서. 일단 그걸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는 현실적으로 지금 일단 3개월 유예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원래 4월 28일 기준이 될 게 이제 7월 28일로 연장이 될 거다. 뭐 3월 20 며칠 이제 영상 올라갈 때쯤에서 아마 개정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하기 전에 관리처분 변경 총회 등을 열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그냥 허그랑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랑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반 분양 요 가격에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고 주고 받아야 될 관리처분 계획 변경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걸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수익 내가 얼마 돈을 더 낼 건지 말 건지 청산금들 등등을 정리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총회로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총회하면 되잖아요. 총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총회, 왜냐하면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총회가 성원되기 위해서는 일정 숫자 이상이 실제 총회장에 참석해서 땅땅땅 안건 의결을 하고 내고 이걸 해야 되는 건데 그 모인 사람들의 이제 기사에서도 얘기했지만 1000명이 넘게 모여야 되는 대규모 조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면 안 된다. 이게 집단 감염이 거기서 생기면 그거 책임질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 좀 밀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요. 뭐 개포주원 1단지 같은 경우는 총회를 운동장에서 그러니까 폐쇄되어 있지 않은 공개되어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하겠다. 뭐 이제 그렇게까지도 방침을 정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은 지금 요렇게 연장이 되면서 총회를 우리는 그냥 강행하겠다라고 했던 곳도 있는데 니네 강행하면 벌금 때릴 거야.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총회 미루라고 지금 이제 이런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 기간도 늘려주면서 총회를 일단 열지 말아라 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이유가 큰 것 같아요. 일단은 조합은 안 그래도 분양가 지금 협상 잘 안 돼서 열받는데 네, 거기다가 또 일정도 빠듯해가지고 뭐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거기다 빨리 추진하라고 또 뭐죠? 그 서울시에서 가서 막 푸시해주는 지원단 뭐 이런 것도 파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했었는데 조합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코로나 사태가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강북이랑 강남이랑 온도차가 다른데 지금 사실 언론에서 가장 대서특필하고 있는 조합이 둔촌주공 조합이죠. 맞아요. 다 외워. 조합에서는 3,550 거기에서 뭐 280억 정도 빠지는 뭐 그래서 낮출 수 있는 분양가 선이 딱 정해져 있고 HUG에서는 2,970 그래서 500만 원 정도의 갭이 있는데 이거 못 메꾼다. 결국은 그러면 그러니까 허그가 난 올려줄 거라고 생각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허그도 배수의 진을 친 거고 조합에서 니들이 따라와라. 그러니까 조합은 조합원들을 설득해서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그 과정이 3개월 안에 끝날 수 있냐 없냐.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3개월 밀어주고 안 밀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시장이 안 좋아지고 가격이 꺾이는 분위기가 되면 에이씨 그냥 적당히 분양하고 맙시다. 왜냐하면 시장이 더 안 좋아져서 나중에 후분양으로 갔는데 그때 가서 비싸게 못할 것 같은 크게 실익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차라리 그냥 분양을 빨리 털고 왜냐하면 후분양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에 준하는 자금을 끌어와서 아파트를 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강북의 많은 재개발 구역들은 이 유예 기간 안에 적당히 해가지고 지금 뭐 실제로 그래서 뭐 둔촌주공이 되게 3,550에만 나와도 로또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강북의 다른 지금 기사에서도 언급되는 몇몇 단지들 예를 들자면 뭐 수색 6구역, 증산 2구역 뭐 이런 구역들 같은 경우는 밀어내려고 하는 가격대가 정말 이 금액이야? 싶은 수준으로 괜찮게 그냥 근데 거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중공업 분양 생각 안 하고 그냥 선분양 싸게 그냥 밀어냅시다 하고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죠. 이런 모양새로 좀 가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3개월의 기한이 주어졌지만 선택지들은 사업 시행자들, 조합들, 조합원들마다 약간 조금 그렇게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조합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차라리 미뤄진 게 여러 면에서 좋을 수도 있겠다 할 수 있는데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거? 뭐 총회 어쨌든 못한 거고 그리고 원래부터 처음부터 워낙에 세게 목을 박았었어요. 안 한다고 딱 그때까지만 해주겠다고 그때까지 무조건 하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또 연기.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잡는 데 있어 수요하고 공급의 논리, 즉 좋은 지역에 공급이 없다라는 그 오명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기에다 드라이브를 거는 거 아닌가, 공급의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의지도 강력하게 피력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는. 자, 또 이게 또 분양을 하더라도 요새 분양은 직접 모델하우스 가서 보지 않고 전부 다 뭐 VR 뭐 이걸로 하니까 사이버 모델하우스,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가니까 분양 자체는 또 정부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싸면 분양 걱정 안 해도 돼요. 싸잖아.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지금 핵심 지역들 서울의 도심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오는 물량들은 사실 뭐 모델하우스가 중요한가? 가격이 싼 게 최고지. 싸게 나오는데 그러면 일단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